참 예수님, 오늘은 6월 5일 세계 환경의 날이면서 성 보니파시오 주교 순교자 기념일입니다. 복음 말씀 듣겠습니다.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기도하셨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이름으로 이들을 지키시어 이들도 우리처럼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저는 이들과 함께 있는 동안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이름으로 이들을 지켰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들을 보호하여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멸망하도록 정해진 자 말고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는 아버지께 갑니다. 제가 세상에 있으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들이 속으로 저의 기쁨을 충만히 누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저는 이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는데 세상은 이들을 미워하였습니다. 제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이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라고 비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악에서 지켜 주십사고 빕니다. 제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이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이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저도 이들을 세상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들을 위하여 저 자신을 거룩하게 합니다. 이들도 진리로 거룩해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은 6월 5일 세계 환경의 날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를 환경 지킴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환경운동가라고도 부릅니다. 다 틀린 말 같습니다. 감히 저는 환경운동가도 아니고 지구 환경을 지키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저 이 아름다운 지구가 망가져가는 것을 안타까워하고 아파하는 나약한 한 지구인일 뿐입니다. 제가 토요 특강을 통해서 3만 달러 시대의 대한민국의 교육 현실, 중국의 이해, 일본의 이해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가을이 되면 환경에 대해 강의할 계획입니다. 우주, 지구, 온난화, 생태계, 대기오염, 수질오염 같은 또 미세먼지 같은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가능한 한 좀 이해 쉽게 자세하게 강의할 계획입니다. 그때 지구 환경 이야기를 깊이 있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복음 내용의 핵심은 제자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둘이 하나 되기 위해서 첫 번째 조건은 사랑하는 일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이해도 할 수 없고 양보도 할 수 없습니다. 김민기 작곡, 양희은 씨가 부른 노래 작은 연못 가사는 지금 혼돈을 겪고 있는 세계 정세와 한국 정치인들이 깊이 음미해 볼 가치가 있는 노래란 말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깊은 산 오솔길 옆 자그마한 연못엔 지금은 더러운 물만 고이고 아무것도 살지 않지만 먼 옛날 이 연못엔 예쁜 붕어 2마리 살고 있었다고 전해지지요. 깊은 산 작은 연못. 어느 맑은 여름날 연못 속에 붕어 2마리 서로 싸워 한 마리는 물 위에 떠오르고 여린 살이 썩어 들어가 물도 따라 썩어 들어가 연못 속에선 아무것도 살 수 없게 되었죠. 깊은 산 오솔길 옆 자그마한 연못엔 지금은 더러운 물만 고이고 아무것도 살지 않죠. 사실은 굉장히 상징적인 것 같아요. 요즘 우리나라가 노동운동이 시작되면서부터 노조와 노사 간에 서로 싸워갖고 회사를 1년째 문 닫고 2년째 문 닫아갖고 회사는 회사대로 어려움을 겪고 노조는 노조대로 어려움을 겪어서 심지어는 어느 노조는 20명 이상까지 자살하는 그러니까 회사도 죽고 노동자도 죽는 거죠. 싸움의 결과는 그렇습니다. 서로 합의하고 양보하고 이해하고 서로를 도닥거려주고 나아간다면은 서로 맑은 연못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만약에 싸운다면은
그 연못이 썩어서 누구도 살 수 없는 공간이 되죠. 지금 대한민국에는 그런 양보와 이해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북유럽, 노르웨이, 덴마크, 네덜란드, 스웨덴은 매년 행복한 나라 순위 10위 안에 드는 나라입니다. 저도 이곳을 뭐 한 5번, 6번 다녀왔습니다. 정말 사람들이 친절하고 프렌들리하고 정말 다정한 그런 모습을 뭐 길거리 어디서나 볼 수가 있어요. 이 나라들이 행복한 나라 상위를 차지하는 이유는 교육제도에서 시작합니다. 어렸을 때 학교 교육의 목표는 경쟁이 아니고 협력, 배려, 양보입니다. 서로 협력해서 좋은 결과를 내는 방법을 배우기 때문에 정치인들도 싸우기보다는 더 나은 사회 환경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협력합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교육 시스템이 경쟁 시스템이다 보니까 공부 가장 잘하는 학생들은 협력이라는 경험을 거의 하지 못합니다. 그 똑똑한 학생들이 출세해서 국회의원이 되니 협력의 정치보다는 경쟁의 정치 문화가 형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서로 살려주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서로를 무시하고 폭력을 가하고 힘 있는 사람이 약한 사람을 괴롭히면 그 공동체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6월 2일부터 3일 전부터 미국과 중국은 서로 관세 폭탄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더욱이 미국은 관세 폭탄을 쏟아붓고 중국은 희토류, 그 다음에 여행객, 자재, 유학생 뭐 여러 가지를 지금 카드를 들고 서로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구촌에 사는 인간들이 예수님 오늘 기도처럼 서로 양보하면서 하나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G2라고 불리는 미국과 중국이 서로 무역 전쟁을 하면 부자가 죽는 게 아닙니다. 주변국이 힘들고 더욱이 우리나라 같이 미국으로 중국으로 수출하는 우리나라들 굉장히 힘듭니다. 대기업들도 힘들겠지만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도 힘듭니다. 일자리를 잃는 사람도 생기고 아울러 파산하는 사람도 생기고 심지어 자살하는 사람들도 늘어날 것입니다. 인간으로 태어나 지구에서 사는 것이 그렇게 괴로운 일이 아닌데 강대국들 힘겨루기 때문에 자기 대통령 시진핑, 트럼프 권력욕 때문에 지구에 사는 많은 인간들이 힘들어합니다. 미국이 왜 중국을 쥐잡듯이 잡느냐 하면 미국은 자국 경제의 40%를 넘어서는 국가가 있으면 패권주의가 흔들린다고 경제발전한 나라를 때려잡습니다. 일본이 2위의 경제대국이 되었을 때 태평양 전쟁 때 미국한테 패배한 치욕을 경제로 대갚자면서 미국을 위협하자 미국은 플라자 합의를 통해서 달러 대비 엔화의 가치를 올려 일본을 20년 넘게 장기 불황의 늪에 빠뜨렸습니다. 그래서 일본 경제 성장률이 20년 동안 0%였어요. 그리고 은행의 이자가 0%였어요. 이자를 갖다 써도 이자를 안 줘도 될 정도로. 그래서 뭐 한국에서도 엔화를 갖다 쓰는 사람들도 꽤 많았죠. 미국 달러의 위력을 실감한 일본은 절대 미국 이제 도발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굴종 외교로 wilgan하고 있습니다. 일본 총리 아베 신조가 트럼프한테 납작 엎드려 굴욕 외교를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도 일본을 더 이상 후려치지 말라고 외교전을 펼치는 것입니다. 1998년 아시아 전체를 뒤흔든 IMF 체제도 미국이 뒤흔든 것입니다. 아시아의 네 마리 용, 대한민국, 싱가포르, 대만, 홍콩 이 지칭하는 용어인데 1998년 IMF 시대에 네 마리의 용이 완전히 땅바닥으로 떨어집니다. 1998년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아버지들이 길거리로 몰려났습니까? 이 이야기는 제가 또 여러분들한테 신자유주의라는 개념을 한번 설명하면서 왜 지금 우리가 옛날보다 훨씬 살기 힘들어졌는가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일본을 후려치고 대한민국을 후려치고 이제 중국을 후려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미국의 위력을 잘 모르고
중국몽이라는 구호를 앞세워 미국의 도전장을 2008년 제 기억으로는 베이징 올림픽 때 내밀었죠. 숲속의 작은 연못에 예쁜 물고기 두 마리가 행복하게 살아야 하는데 미국하고 중국이라는 이 두 마리 물고기가 서로 싸워서 만약에 한 마리 죽어 물이 썩으면 다른 물고기도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김민기 씨의 노랫말처럼 이 아름다운 별 지구가 두 강대국 때문에 죽어가는 별이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재미난 통계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미국 ABC 채널에서 세계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나라 탑 10을 조사를 했습니다. 제일 싫어하는 나라 10위는 중국입니다. 중화 사상에 젖어 있는 중국 사람들은 자신들만 문화 국가고 다른 나라는 다 오랑캐라는 생각을 한답니다. 그래서 지구촌 사람들이 중국을 싫어합니다. 9위는 인도입니다. 여성 차별이 너무 심하고 여러분들도 보도를 통해서 알겠지만 버스 안에서도 백주 대낮에 여대생을 무참하게 5명인가 6명이 성폭행하는 나라입니다. 8위는 영국입니다. 저도 이 영국 그렇게 좋아하지 않지만은 아주 거만한 민족이고 전 세계를 식민지로 만든 나라입니다. 7위는 멕시코입니다. 마약 카르텔이 너무 심해서 시장도 살해하고 인신매매도 아주 심하고 요즘 200명, 300명 불에 태워 죽인 시신도 지금 막 찾아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마약 국가죠. 그래서 멕시코를 전 세계인들이 싫어한다고 합니다. 6위는 일본입니다. 일본은 과거 자신들이 일으킨 전쟁을 사과하지 않고 역사를 왜곡하는 민족이라 싫어한답니다. 제가 일본의 이해 때도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쇼군, 다이모, 사무라이 같은 이 계층이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 자손들이 이 일본 지도 계층은 철저하게 일본 국민을 우민화하고 역사를 왜곡합니다. 5위는 독일이라고 합니다.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서 전 유럽을 죽음의 공포로 몰아넣은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4위는 러시아입니다. 정부의 부정부패와 인종차별, 소비에트 연방 시절에도 주위 나라를 엄청나게 핍박을 하죠.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루마니아 굉장히 많은 고통을 겪죠. 3위는 북한입니다. 이 북한은 답이 없는 나라입니다. 사실 저도 대한민국 사람이지만 북한을 도와주고 싶어도 북한 체제 특성상 좋은 마음으로 도와주려 해도 도움받을 준비가 안 된 나라가 북한입니다. 지금 북한은 100년 만에 최대 지금 가뭄을 앓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정말 백성들을 사랑한다면은 도움을 빨리 지금 도움의 손길을 내놔야 되는데 그 체제 때문에 손을 내밀지 못하고 백성들은 아무런 죄도 없는 우리 북한, 우리 같은 한민족이 아마 이번에 엄청나게 굶어 죽을 걸로 제가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위는 이스라엘입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아랍 사람들에 대한 차별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그 장벽, 이게 제가 이스라엘 매년 가보지만 매년 장벽이 그렇게 많이 쌓여갖고 정말 창살 없는 감옥을 만들어 놓고 있죠. 대망의 1위는 미국 방송사에서 조사했는데 1위는 미국이 차지를 했습니다. 이유는 트럼프의 막무가내 외교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거 제가 말씀드린 건 2017년 통계고 2018년에는 작년에는 세계에서 제일 미워하는 나라 1위가 북한, 2위가 미국으로 바뀌었답니다. 대한민국은 10위권 안에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세계 사람들이 미워하지 않죠. 특별히 요즘 방탄소년단 때문에 대한민국 국격이 한층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영국에서도 하루 원래 공연하려고 그러는데 이틀 공연을 해갖고 마지막 암이라는 팬클럽이 그 마지막에 한국말로 떼창하는 장면 저도 봤지만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그 유럽 사람들이 한글이 뭔지도 모르는데 그 영어로 한글 말이 쓰여지니까 그걸 따라서 떼창을 부르는데 정말 방탄소년단이 대한민국 국격을 올리는 데는 엄청난 역할을 하고 있죠. 정말 고마운 7명의 청년들입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제일 미워하는 국가 1, 2등인 미국과 북한을 상대해야 하는 나라입니다.
정말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을 생각해 보면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작은 연못에 물고기 2마리가 싸워 한 마리 죽어 연못에 썩어 이게 썩어서 정말 못 살 수 있는 연못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에 우리가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회는 한 달째 저렇게 식물국회로 문을 닫고 있으니 마음이 답답할 뿐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7장이 끝나면 예수님은 대사제와 로마 병사들에게 붙잡히십니다. 17장이야말로 마지막 유언입니다. 그 유언이 이렇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이름으로 이들을 지키시어 이들도 우리처럼 예수님과 하느님이 하나이듯이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하느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이 하나 되듯이 제자들도 하나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 가운데 중요한 사명이 사회 통합입니다.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 한 공간 안에서 평화롭게 살아가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교회의 큰 역할입니다. 넓게는 지구촌의 평화를 위해 기도해야 하고 좁게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서로 돕고 양보하면서 더 나은 환경에서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일이 우리 교회의 역할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1위로 뽑힌 미국의 어바인이라는 도시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시장님이 한국인이었습니다. 그 후로 하원 의원이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시장님을 만나 대화를 했는데 참 의미 있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시의원이 5명이 있었다고 그래요. 공화당이 2, 민주당이 3, 이 의원들이 서로 협력해서 자신을 잘 도와주어갖고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선정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야가 합의를 보는 거죠. 서로 협력하고 합의를 보면 행복한 도시, 행복한 나라를 만들 수 있는 것이고 단 한 치의 양보도 없이 서로 싸우면 결국 아무도 살 수 없는 작은 연못처럼 되는 것입니다. 성필리포 생태마을에서 추진하고 있는 잠비아의 농업대학, 의학대학, 병원 짓기 프로젝트도 지구인들이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기 위한 초석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간절한 기도가 우리가 하나 되는 일입니다. 돌아가신 수원교구 2대 교구장이신 김남수 주교님 교구 모토가 모두 하나 되게 하소서였습니다. 하나 된다는 일이 참으로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 되는 방법을 배우는 일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이 성서 구절은 내일 복음도 이어지기 때문에 이해와 양보에 대한 이야기를 내일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태맘 청국장. 국산 콩은 한 가마에 요즘 45만 원 정도 합니다. 수입 콩은 국산 콩이 6분의 1 정도 한다고 그럽니다. 근데 저희들은 단 한 번도 수입 콩을 쓴 적이 없습니다. 성필리포 생태 마을에서는 콩값이 뛰어도 내려도 가물어도 풍년이 들어도 흉년이 들어도 청국장 가루는 지난 10년 동안 1kg에 3만 원 판매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생태맘, 우리 청국장 가루 이름이 생태맘입니다. 생태마음, 엄마의 마음 이런 것을 합쳐서 생태맘 청국장 가루입니다. 미국 FDA 식품의약청 심사도 통과해서 1년에 50만 달러어치를 벌써 3년째 수출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청국장 가루 많이 구매하셔서 맛있게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침에 밥숟갈로 2숟갈 물에 타서 마십니다.